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작정 아무 계획도 아무 준비도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대박 아카데미 잠시 후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은 이동웅 대표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일목균형표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시세가 이제 상승 전환이 되었거나 혹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죠, 그죠? 그렇죠. 또 주가가 혹은 시장이 조정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번 조정이 얼마까지 빠질까? 이래서 이 가격을 상당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가격 목표치, 일목에서는 수준론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가격 목표치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죠.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후행스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후행스팬 공부를 해보니까 참 중요한 지표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행스팬의 중요성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네.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 스스로 균형표 안에 여러 가지 선이 있었죠. 전환선, 기준선, 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해서 이렇게 구름대까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항시 거래 두는 것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선들이 있지만 저도 강연을 하면서 후행스팬을 먼저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행스팬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선 변곡점 관계를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 전에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가 26일 전 가격과 비교해서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다 그러는데 후행스팬은 가장 기본은 오늘 가격을 26일 뒤에 그려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26일 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것은 다른 수치를 넣기도 합니다. 9나 17이나 여러 가지 넣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26일이고요. 분봉이나 다른 차트가 된다면 26개 봉이 되겠죠. 그래서 그 26개 봉, 그것과의 현재 위치를 서로 비교해서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고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치 이평선처럼 현재 시세를 26일 뒤에 돌린 그 후행스팬이 당시의 가격과 상승 중에 조정이 와서 만난다면 지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 중에 반등하다가 만나면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선은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뭔가 크게 이렇게 변했던 추세가 바뀌거나 했던 그런 시세가 특정 일수, 여기서 N일이라고 했습니다만 특정 일수가 지난 뒤에 다시 변하려고 하는 습성. 그래서 직전에 만약에 바닥에 나왔다면 그로부터 특정 일수가 지나서 또 올라가는 추세를 꺾으려고 하는 습성. 그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꺾었던 버릇이 또 특정 일수가 흘러가서 내려가던 중이라면 상승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 시세가 26일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면 26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로부터 다시 26일 전에 있을 때, 즉 후행스팬이 그 큰 고점이나 저점 아래를 지나가고 있을 때 현재 시세가 좀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에 착안을 해서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후행스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을 26일 뒤에 그린 그림이죠. 후행스팬 이 지표를 잘 알고 계시면 추세 그리고 변곡점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후행스팬이 나타난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코스닥 개별 종목을 과거 사례와 최근 사례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을 보시겠는데요.
이건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그 2004년 당시에 8월 3일에 주가가 저점을 기록하고 그때부터 급하게 올라갑니다. 일목 기준수치 한 9일, 일절 정도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 뒤에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바로 전체 상승의 절반 정도 되는, 그래서 일목의 기준선 자체가 또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기준선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절반 조정인데요. 거기 와 있을 때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전 저점 자리를 통과 중입니다. 즉 그 말은 과거로부터 약 1기 정도 26일 지났다는 이야기고요. 그 직후에 양봉이 붙으면서 바로 상한가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 시장에서 크로바 하이텍 보면 그와 유사한 사례가 또 나왔죠. 보면 이제 10월 말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뒤집었던 변화가 10월 말에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주가가 올라가다가 구름 상단에 걸리고 다시 이번에 조정이 왔을 때 구름 근처, 기준선 근처 여기에 도달했었는데 26 다음 날 27일자에는 이게 화면에 좀 자그맣기 때문에 잘 안 보시겠습니다만 음봉이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 바로 27일 그 다음 날 1기 지난 그 다음 날 역시 후행 스팬이 과거 뒤집어 나가던 이 시세 구간을 지나가던 자리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출발한 이후 오늘까지 이렇게 상승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DS 제강을 보시면 아까 보신 크로바 하이텍은 기준선 정도 지지받고 돌아가는 그림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거의 전 저점까지 이탈을 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최저점을 만들던 11월 3일로부터 26일이 지나서 저 후행 스핀이 직전 저점을 찍고 돌아가던 그 자리에서 시세가 똑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26일은 이렇게 보면 쉬운데 다른 날짜는 일일이 세려니까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의 경우 HTS에서 보면 그 후행 스팬의 일수를 임의의 숫자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17일을 넣어본다든지 또 33일을 넣어본다든지 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중 후행 스팬, 그래서 후행 스팬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시고자 하는 수치 26과 또 33 같은 걸 넣고 동시에 보시면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안 세시더라도 바로 확인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로바 하이텍과 DS 제강 보여주셨는데요. 두 종목 다 과거 바닥인 지점에서 26일이 지나니까 시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바닥에서 26일이 지나니까 시세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좀 상투에서 26일이 지나도 시세가 변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가 또 변할 가능성을 본다 그랬으니까 고점 대비 변한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웰크론을 보여드립니다. 역시도 최근 시세인데요. 이 시세 보면 11월 3일하고 그 직전에 보면은 고점이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그로부터 26일 지났던 바로 이 자리에서 후행 스핀이 전 고점 아래를 지나가는 순간 현지 시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조건 시세가 이게 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곤란하고요. 기술적인 확률 게임이니까 과거에 크게 변했던 시세가 특히 26일 정도 지났을 때 후행 스핀이 여기 왔을 때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딱 기다리고 보시다가 중요 지지선 자리라든지 혹은 봉의 기법상 왜 전환형 패턴들이 사케다 기법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더더욱 바닥일 확률, 전환할 확률이 커지니까 거기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가비아의 경우처럼 자 지금까지는 직전 고점이나 최저점에서 26일 지나서 변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파동 정도 더 지나가지고 그 이전의 고점에서도 그로부터 26일이 지났을 때 바로 변하는 습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일목은 어쨌든 직전 파동의 고점이건 직전 파동의 저점이건 이 26뿐만 아니라 하나 정도 더 지나서 그 전에 나왔던 고점으로부터도 26일 지났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죠. 26일을 기준으로 시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26일 외에도 다른 숫자로도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관찰을 해봤는데 다른 변화일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뭐 갈수록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요. 네.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 수치가 나오는데 우선 그 26 이외의 기본 수치에서 변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KT 뮤직을 보시면 예. 이것은 최근 제일 바닥에서 보면은 17일입니다. 그래서 일목의 기본 수치가 사실 26이 있고 뭐 그 앞에는 17도 있고 9도 있고요. 또 뒤로 가면 더 크게 보면은 33, 42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경우 보면 일단 17일에서 중심점에서 정확히 양봉 붙기 시작하죠. 그죠? 또 뒤를 가보면 그 전의 최저점에서 26일은 아니지만 약 1기전의 영역 28일 이 정도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굳이 후잉스팬 가지고 찾지는 않더라도 LG전자가 이번에 12월 1일 이후 급하게 돌아나갈 때 보면 일목의 기본 수치인 65일 지나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26, 33, 42, 60 다 찾으시려면 힘들고요. 예. 시세에 뭔가 변화가 나올 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또 33, 42 이상의 기본 수치에서 돌아간다면 그것도 이것이 바닥일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뮤직과 LG전자 차트까지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KT뮤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모바일 음원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17일을 기준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65일을 기준으로 시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행 스팬 다 공부를 마쳐봤고요. 잠시 후에 이기는 투자법에서 새로운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배 이기는 투자법 순서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가격 목표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론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가격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목균형표는 가격 목표치를 계산할 때 다른 기법처럼 비율법을 주로 쓰지 않고요. 주로 시세가 실제 흘러왔던 그 가격 습성을 이용해서 저는 그것을 보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올라올 때 밟아왔던 가정, 내려올 때 밟아왔던 가정, 그 보폭을 반복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에서 뭐 가격, 시간, 파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초적인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에서도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앞서서 배우셨던 그런 괴선을 이용하면서도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기 배우는 단계에서도 가격 정도는 넣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목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접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도는 앞부분에서 좀 빨리 배우고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론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조금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은 시세가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그 어떤 파동의 습성 가격, 제가 표현을 습성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올라올 때 한 파동에 최근에 뭐 10,000원이 올랐다, 20,000원이 올랐다, 그것을 반복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동에 대입을 시키면서 목표치를 잡는 방식인데 여기서 하나 좀 당부드릴 것은 어떤 기술적 분석상의 목표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가격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또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여드릴 목표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가격까지 간다든지 이 가격까지 꼭 맞게 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하나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가격 목표치를 정확하게 달성한다면 시세가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너무 외우는 것은 곤란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역시도 파동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실전사에서 보여드리죠. 그다음에 일목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적인 목표치가 나오긴 하지만 그 목표치에 왔을 때 어떤 시간마디를 달성했는가라고 좀 조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폭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콤파스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왼발이 축이 돼서 오른발이 나가고 오른발이 축이 돼서 왼발 나가는 것처럼 중심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시도 그림을 통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시간 그리고 파동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매번 일목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죠. 자꾸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뭐 이평선이나 다른 어떤 점검 관련 보조 지표들은 차트 보면 바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가격 목표치나 파동이나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괴선으로 나오질 않고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직접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만큼이나 또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일단 제가 이 얼개를 구조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일목 관련해서 세 가지 일목이 말하는 가격과 시간과 파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3대 골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그림이어서 이것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순화시켜 놨습니다만 사실 압축해서 보자면 시세가 뭔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그죠? 그 어떤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올라왔던 폭과 그다음 폭이 같다면 얼마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예. 내려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파동이 총 얼마가 빠졌는데 다시 이 폭이 빠지면 얼마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파동의 폭이 그죠 하나의 습성처럼 반복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아직 배우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트의 가로축 시간은 흘러갔던 시간이 또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얼마 정도 흘러간다면 그 자리쯤 가서 시장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파동으로 보자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눌림 주고 다시 돌아 나가면서 시세가 흘러가는데 이것을 합쳐서 보면 바로 마치 이렇게 그 태극무늬처럼 나오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단순화시켰는데 만약에 바닥이 주가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떴다가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데 그 첫 상승 폭을 넣고 시간을 넣어서 이 지점에 와서 바로 시간과 가격과 파동이 합치한다면 바로 이 자리는 삼자 합치가 되면서 상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야 되고요. 사실 목표치도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전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네. 이렇게 시세의 장을 차트상의 가로축, 시간과 세로축, 가격 그리고 대각선 방향의 파동을 조합을 하면 뭔가 시장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좀 미래에 다가올 어떤 가격 상투를 좀 점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격론에서 3대 골자죠. 가격과 시간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일목균형표를 정말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골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목표치를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실전으로 들어가죠. 이건 그 말로 설명은 좀 어렵고요.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우선 글로 적어놓은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일목에는 일단 몇 가지 기호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쉽게 외우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값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첫 파동의 고점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폭만큼 올리는 것을 이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눌러준 폭을 올리는 것을 V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 파동이 오른 다음에 한 번 오르고 나면 눌림목이 오겠죠. 그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첫 폭을 올려주는 것을 N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닥끼리의 폭, 그것을 더해서 나가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제가 상승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하락 목표치를 잡을 때는 이것과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세가 여러분 보시면 흘러오면서 여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올랐다가 C 지점까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를 지금 현재 뭔가 계산해 보는 방식인데 그 이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올라갔던 폭, 그 다음에 눌렀던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값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1,000원에서 1,050원까지 올랐던 이 폭 50원을 1,050원 이 첫 상승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1,050에 50을 더하니까 1,100이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 하락한다면 반대로 50 빠진 폭을 첫 하락점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목을 계속 중심을 찾습니다. 예. 거기로부터 다시 빠졌을 때 얼마 이렇게 내고요. V 계산법은 이 계산법이 첫 상승폭을 가지고 했다면 V 계산법은 바로 눌림목 빠진 폭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20원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V 값은 다시 유시분을 더하면 이때 중심점이 B 지점이 됩니다. 예, 상승의 첫 마디요. 거기서 더한 것이 V 계산법이 되고요. 하락 시에는 마찬가지로 되돌림폭 이것을 다시 뺐을 때 V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N 가격 목표치는 네. 아까 이 값처럼 첫 상승했던 폭이죠. 이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아까 A 값이 B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N 값은 중심을 C 눌림목 지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첫 상승 50원을 C 눌림목이 1030원에 더하니 이것이 1080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N 가격 목표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NT 계산법은 A 첫 저점과 C 눌림목 두 번째 저점, 바닥과 바닥끼리 폭이 한 30원 정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것을 1030원짜리에서 더하면 이것이 1060이 되고 그것을 바로 NT 계산치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P 계산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문에 P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깃발처럼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고점끼리의 밑으로 내려온 수렴한 폭만큼 직전 저점에서 올려붙이는 방식 혹은 직전 저점에서 수렴한 만큼 고점에서 빼는 방식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치를 잡는 방식이고요. Y 계산치는 영문의 Y자를 옆으로 눕혀놓고 보면 이렇게 갈수록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형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확산한 만큼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벗어나서 확산된 폭만큼 직전 저점에서 확산시켜 봤을 때 똑같은 수치 그 자리를 Y 계산치라고 합니다. 이 Y나 P라고 하는 것은 대개 추세의 전환점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계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산법이라기보다는 그 파동론에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엘리어트 방식으로 하자면 1파의 고점 있죠. 그 다음에 2파 눌림목 주고 3번 파동 올랐다가 4번 눌림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1번의 고점 이 자리와 이 눌림목 4번 파동의 눌림의 자리가 거의 같이 걸쳐질 때 보면 중간에 이렇게 S자처럼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계산법이라 부르긴 좀 못하고요. S자처럼 생긴 자리가 그러니까 3번에서 빠질 때 얼마나 빠질까 한다면 여기서 빠졌을 때 1번의 고점 자리가 목표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방식이고요. 역시 하락 때는 반대입니다. 첫 눌림 저점 자리를 반등하다가 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매매 방법상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조정을 받고 B 지점에서 양봉이 붙으면 특히나 거래가 늘어지면 대단히 좋은 매수 위치가 되고요. 반대로 뭔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던 과정에 되돌림이 직전 첫 저점에 걸리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음봉이 큰 게 붙는다라든지 하면 이 자리는 강력한 매도 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같은 경우에는 고점 중심으로 상승폭을 더하는 것이고 V 같은 경우에는 고점 중심으로 눌림목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풀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형성되는 모습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파벳 이름들이 주가가 형성되는 모양 그대로 좀 본따서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 후민정음도 보면 사실 구강의 구조하고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좀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이야 니은이나. 근데 일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일목 처음 공부할 때 사실 저도 이 기호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쪽지에 적어가지고 모니터 옆에 붙여놓고 자꾸 보면서 참고했었는데 제가 이 쉽게 배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요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 기호를 익히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계산치는 왜 첫 마디를 첫 고점에서 그냥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영문의 이자처럼 생기죠. 맞아요. 그렇죠. 첫 파동을 그대로 올리니까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목표치도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계산법 자체도 바로 이해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V 값은 보면 아까 이제 눌림목을 올리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우선 하락 과정에서 되돌림은 둘째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계곡 그러면 우리가 V 계곡 이것이 언뜻 좀 눈에 귀에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락폭을 그대로 올린 것은 마치 V자 계곡, 이 계곡 빠진 폭만큼 이 중심에서 올린 것이다. 그리고
뭐 억지로 또 갖다 붙이자면 옆에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보면 네. 이게 V자처럼 생겼죠. 네, 그렇다고 모니터를 돌리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N 가격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리길 첫 상승의 마디를 예.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붙인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엘리어트 방식으로 하자면은 1파와 3파는 같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네. 1 있고 3이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문의 N자를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쇄체 대문자를 쓰면 첫 길이와 그다음 길이가 같죠. 아 그러니까 즉 첫 파동과 예, 그다음에 들어오는 상승 파동의 길이가 같이 잡으면 이것이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T는 바닥과 바닥 길이의 폭을 아까 N 계산 목표치처럼 눌림목 저점에다 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추측컨대 T자가 들어있어서 아마 바닥과 바닥 길이니까 바텀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놓고 예, 한번 이 기호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용어도 금방 외우고 방법도 금방 외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일목기능표에서 말하는 목표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하면 좀 복잡하고요. 수동형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죠. 이건 어떤 것이냐면 자 지금까지는 상승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지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저점, 고점, 눌림목. 이 3지점을 측정을 해서 위를 잡고 하락 과정에서는 또 아래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상승 초기라든지 이런 뭔가 형성이 덜 되었다라든지 이것 자체에서 뭔가 시세 흐름이 좀 다르게 방식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나온 바닥으로부터 과거, 이전 내려올 때 파동의 마지막 파동 있죠. 이것을 위로 올리는 방식을 수동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V형. V자라고 합니다. 수동형 V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누적된 시세가 하락 전환되었을 때 상승으로 올라가던 마지막 파동 있죠. 네.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방식을 수동형 V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형은 현재 진행되는 그래서 일목에서는 능동형, 태동형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파동이 아니라 이번 바닥이나 이번 상투 직전 마지막 파동이라든지 혹은 두 개 정도의 파동의 값을 가져와서 산출하는 것이 수동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동형까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까봐 기호 외우는 쉬운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형성되는 모양처럼 알파벳이 그대로 형성이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쉽게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치 계산법 다 알려드렸고요. 잠시 후에 실전 투자 기법을 실전 차트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법 실전 적용 순서입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전 차트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할 때 조금 더 신뢰도를 높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좀 약간 신기하고 그죠? 처음 보니까 아주 그냥 신뢰도가 높고 아니면 기대가 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우리의 그 기대감 모든 것을 100%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치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긴 한데 또 다른 목표치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것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유명하고요. 예. 그 외에 다른 뭐 목표치가 하락 과정에서 역별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평선 같은 거라든지 정별에서 떨어질 때는 이평선 지지를 본다든지 뭐 피보나치 급수라든지 그 외에 파동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전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목 방식과 또 다른 방식들이 뭔가 가격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이 나와요. 네. 그럼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시간과 파동과 겹치면 더 좋은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분봉까지 접목을 해봐도 되게 잘 맞는 편이고요. 예. 종목으로 가면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 아니고는 되게 한 일봉 단위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일목균형표 차트도 그렇게 그립니다만은 가격 목표치도 종가만 가지고 그러니까 장중 최저 최고점 가지고 하지 않고 종가만 가지고 산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가보죠. 예. 자, 가장 최근에 바로 우리 12월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파생하시는 분들이나 해물하시는 분들이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변동성이 크고요. 그렇죠. 아주 좀 재미있는 날이었는데요. 네.
자, 여러분께는 제가 이렇게 지난 것을 보여드리지만 제가 장중으로는 실시간으로 비교적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날 보면 1시 45분에 주가가 선물 기준입니다. 212.5로 직전 저점 212.60에서 약간 쌍바닥 형식으로 딛고 돌아갔는데요. 이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216.85까지 떴다가 215.1까지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폭이 1.75포인트인데 아까 배울 때 우리가 눌러주는 계곡만큼 올리면 V값이다 그랬죠. 네. 그 V값이 218.60이고요. 그 다음날 12시 30분 상토가 정확히 218.60이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저점도 일단 찾아는 보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시간론은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날 15분 봉이 고가에서 17개 일목 기본수치 정확히 떨어지고요. 십자담이 양봉 붙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에서 42개 기본수치 온 다음에 십자 양봉으로 획 뒤집어 돌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15분과 5분봉은 3배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17개 빠졌을 때 5분봉은 일목하던 사람은 그날 다 그냥 주목했다 그러는데 고가로부터 52개 봉에 정확히 양봉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게 아직 시간하고 안 배우셨지만 가격과 이렇게 합치시키면 대단히 재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날 내려가는 것을 방금 올라가면서 나온 목표치만 보여드렸는데 떨어지던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과정에서 목표치가 사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아침에 일단 216.80에서 하락 전환되었을 때 첫 저점에서 돌아간 216.5까지를 V값, 자, 상승 과정에서는 눌림목이 V였지만 하락 과정에서는 되돌아간 폭이 V값이 됩니다. 그것을 잡으면 215.15가 되는데요. 장중에 215.20의 저점이 하나 나옵니다. 한 틱 차이로. 그 물론 이제 전 저점 부근이긴 하지만 이렇게 목표치 달성하고 돌아가다가 우리가 그 괴선 배울 때 추세 타기 배우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세가 역으로 타니까 구름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준선, 전환선, 역배를 타고 그냥 빠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 하락까지의 폭, 조금 복잡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을 2배 하면 213.60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213.40으로 선물 4틱 차이로 저점이 나오고 돌아가는데 또 보시면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저 상승 전환이 안 되고 또 빠져버립니다. 즉 추세가 지금 보시면 계속 하락형이고요. 당일 장중에 보면 오전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보신 15분봉 17개, 그 다음에 직전 저점 자리, 그 다음에 42개 기본수치 직후 자리에서 보면 215.5를 찍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배우실 때 왜 이 값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가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한 파동 빠지고 말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 값 자체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면 2라고 하고 이건 실제는 3배치가 되겠죠. 네. 더 빠지면 4배치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3배치 212.5가 212.55로 직전 저점 212.60 자리에서 반전을 하고요. 네. 이날 12월물은 이제 이날부로 끝이 납니다. 그죠? 선물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3월물이 그래야 되는데 이때 보면 첫 상승과 그 다음 상승을 같다고 보면 N값이라고 했죠. 이날 선물 12월물은 정확히 N 가격 216.05에서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가격과 시간 그다음에 추세를 타고 흘러내리는 괴선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시집하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차트 보여주셨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하락 추세에도 이 가격이 대입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반복 적용시키는 것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걸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 여러분 선물 100틱 차트를 한번 가보겠는데요. 틱 차트군요. 이 선물 100틱을 일반 분들은 잘 안 쓰시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선물을 아주 빨리 매매하시거나 혹은 이런 미세한 파동 속에서도 가격의 리듬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218.85라고 하는 상투가 12월 16일 장중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첫 하락이 218.15죠. 그러면 8호와 1호가 약 0.7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반등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되고 저점 이탈해버리면서 하락으로 급속히 쏟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괴선론 배웠죠. 괴선 배울 때 보시면 기준선, 그 다음에 구름 하단, 올라갈 때는 구름 상단이 지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빠져버리는데 첫 파동의 2배치가 이 값입니다.
내려온 폭을 다시 빼면 이 값이라고 했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냥 올리면 그것이 또 상승의 이 값이 되겠죠. 그죠? 네. 예, 217.45에 217.25로 순간적으로 달성하고 반등. 예. 자, 그런데 구름 하단을 치고 반전 안 되니까 다시 추락을 해가지고 떨어진 자리가 바로 217.45로부터 이번엔 4배입니다. 아까는 3배까지 빠졌는데 하락이 가속화되면 이런 수가 있거든요. 3위는 4배입니다. 즉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이 내려오니까 전체로는 4배가 되죠. 그게 216.05이고요. 이날 실제 저점이 216.10 찍고 딱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계속 실시간 보여드리겠는데, 자, 218.60까지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자, 구름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합니다. 이것이 선물 백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구름대가 중장기 지선이다. 이탈했다. 그럼 추세 이탈이거든요. 첫 하락이 217.5까지 깊게 왔다가 이 역시도 구름에 또 걸려버리네요. 전 저점 이탈하고 하락에 늘어가는데, 자, 여기서 조금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돌아간 시세를 빼는 방식이 V값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첫 하락의 가격을 밑으로 빼는 방식이 N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216.85와 217.05가 나오는데 실제 저점이 216.95니까 어차피 이것과는 아주 두틱 차이고 이것도 뭐 두틱 차이 나는데 제가 앞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는데 응용 계산치라는 게 사실 일목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개의 값을 또 평균을 내보는 방식인데 장중에 선물이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현물 같은 경우 두 개의 값이 클 때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은 보면 NV에서 이 두 개의 평균치가 216.95고 실제 저점 찍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는데요. 자, 이번에 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돌아서 올라가는데 보세요. 첫 파동을 그대로 올리는 방식에서 3배가 218.30, 218.25가 상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 이 값을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썼는데, 자,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지금은 뭐냐면 눌림목 있죠. 눌림목 을 올리면 V값이라고 했죠. 그것을 또 두 번 올리는 방식. 그것이 2V인데 218이 여기서 달성되죠. 한택 오차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틱이고요. 지난 그림이지만 실제 제가 장중에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 배우실 게 더 있죠. 뭐냐면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고 상승했다가 이 EV 가격 달성하고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져버리냐면 첫 상승 고점 있죠. 이걸 아까 일목에서 S 파동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딛고 올라가서 3배 달성 그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훑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장중 선물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적용이 분봉, 일봉, 심지어 백틱, 뭐 200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파동을 따라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실제적인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동웅 대표께서도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이런 차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예측하시면서 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좀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지난번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무료 공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카페에 오셔가지고 뭐 저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공개 자료실에 이 프로그램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선물 적용식일 때 조금 주의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얼른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생이든 현물이든 역추세 매매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 달성이네. 상승 과정에 목표치 쳤으니까 푸사자, 선물 매도치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 가격 이후 이탈 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세를 실제 몰고 왔던 바로 수급 상황이 바뀌는지를 좀 보면서 전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로 매매할 때 주의할 점까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물 차트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현물 차트도 봐야겠죠. 현물 차트는 어떻게 대응이 되나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은 꼭 맞는 걸 가져왔는데, 자, 포스코를 보시면 이 종목은 44만 5천 원에서 이제 60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첫 상승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보면 약 한 7만 6천 원 나오는데요. 자, 첫 상승 폭 그대로 올리면 이 값이라 그랬죠. 요렇게 영문의 이처럼요. 그래서 60만 5천 원에 처음에 올랐던 7만 6천 원 다음에 76만 5천 원 되죠. 그럼 실제 상토가 10월 1일에 10만 6천 원이 나와버립니다. 76만 5천 원이.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보면은 그대로 급락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것도 첫 상승이 이렇게 52만 5천 원에서 60만 천 원까지 나오고요. 조금 전에 포스코는 제가 7만 6천이 아닙니다. 가격을 삼성전자를 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7만 6천이 올랐고요. 빠질 때 이게 4만 3천 원이 빠지는데
이 가격을 더하면 60만 1,000원에 7만 6천 원 더하면 67만 7천 원 되죠. 그럼 68만 7천 원이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67만 7천 원인데 목표치가 68만 7천 원 갖다 틀렸다가 아니라 네. 목표 달성 그렇게 보십시오. 일단 달성은 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다음 목표치 예를 들어서 뭐 3배를 갈 것이냐 4배를 갈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이때 하나 나옵니다. 눌림목 폭을 올린 것을 V값이라고 했는데 V형이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붙이는 것을 EV값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 실전에서 EV값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값, EV값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바로 68만 7천 원이 정확히 달성하고 빠지고요. 일목상으로 보면 이것이 올라가는 날수 17일, 여기서 올라가는 일수 16일, 30일 변화일 와가지고 그대로 상투지고 빠져버립니다. 네. 요 경우. 그 다음에 하나, LG전자를 최근 차트입니다. 예, 수동형. 수동형 그랬는데 뭐가 수동형이냐. LG전자는 15만 원 상투치고 하락하는 과정에 제가 직전을 보자 그랬죠. 올라가던 마지막 파동을 4배치하면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던 이 파동을 다시 빼는 방식이 10만 1,000원인데 이번에 바닥이 99,600원이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달성, 그 다음에 10만 1,000원 달성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목상으로는 64변화일에 돌았고요.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이제 남은 게 이 두 배를 하면 11만 8,400원, 네. 그 다음에 12만 7천원씩으로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예, 크로바 하이텍. 크로바 하이텍이 나왔네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하락값과 하락값을 되돌림을 붙이는데 여기서 하나 일목의 종합활용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6,150원이 6,330원으로 이 경우는 약간 미달인데 시간이 와 있습니다. 일목에서 33이 기본 수치거든요. 네. 이 경우에 바로 돌려버리면 가격이 근사값에서 약간 미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 전환행위 이wak이 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목표치는 1,000마디와 똑같은 1,370원 오늘 장중에 요거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V값, 이 눌림목 값입니다. 이것이 직전 고점 11,200원과 일치하니까 이 자리 정도까지가 남아있는 단기 목표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까지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동훈 대표와 함께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략하게 예고 좀 한번 해주세요. 일목에 또 진술하고 하는 시간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기보다는 우선 간단하게 접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나왔던 가격 목표치라고 하는 것은 이후 제가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서 이제부터는 선과 함께 매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접목될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빠르게 지나간 부분과 더 독특한 것, 또 그리고 빈도가 높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그때그때 적용시킨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간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대표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동수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요. 장중에 내가 원하는 종목 또는 특정 종목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매도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수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 어떤 종목들을 가장 외국이나 기관이 선호를 하고 있는지 계속 장중에 매수를 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자, 이 부분을 찾아봤었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서 오전에 상당히 강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던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냈나요? 라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중에서요.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자,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장중에 수급 상황에 추정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또는 매도하는 종목 또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매도하는 종목 이거를 장중에 시간을 정해서 몇 번씩 체크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장 마감된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 집계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집계된 물량이 약간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제 매매 규모 차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가 약간
누락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장중에 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장중 집계 부분에서는요. 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1일 3회 수작업으로 증권사에서 집계를 합니다. 자, 보통 10시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11시, 그리고 1시 반에 마지막으로 집계를 해서 장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일 3회를 집계를 해서 이거를 HTS에서 표시를 해가지고요.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치 사고 있다 또는 얼마나치 팔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한번 집계를 하고 10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에 집계를 해서 이 변동사항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일 4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그리고 10시 그리고 11시 20분 1시 30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요, 보통 한 12시 정도 또는 11시 이후, 그러면은 자, 기관이 10시에 한번 집계를 하고 증권사에서 11시에 집계를 하기 때문에 11시 이후에 수급을 보시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보시면, 자, 오전 동안에 보통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또는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주식생활백서에서 업종별로 오늘은 어떤 업종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나가는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자, 그렇게 살펴보는 코너 있죠. 매매 동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상황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도저히 못 찾겠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컴맹이라서, 그리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죠. 자, 이러신 분들은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그 콜센터 전화번호가 HTS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로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어떻게 여쭤보시냐면, 자, 장중에 어떤 특정 종목으로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만약 네, 저희 증권사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몇 번으로 보면 되냐, 한마디로, 자, 거기에 대한 그 코너의 번호를 받으셔가지고요, 안내법을 좀 설명을 드리시고 장중에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특별히 예시를 들어보면서 투자자별로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기관들이 검색하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매매 동향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관련된 수급 현황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코너를 찾으셨다면요, 자, 제일 먼저, 자,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엔 전체를 한번 클릭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누르면은, 자, 여기서 순매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오늘 시장에 12시에 한번 검색을 해본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 12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파크 쪽으로 12시까지는 가장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매수는 없고 매도량이 2,000주가 잡히고 있죠. 그리고 동국 SNC로는 1960주가 매도량이 잡히고 있고, 자, 매수량이 20주가 잡히면서 순매도량이 1940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매도하는 종목들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 왼쪽에 보면은 순매수 현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로 보니까 장중 12시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가장 순매수량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매도량은 1,600주가 오전 12시까지 집계가 됐고, 그리고 매수량은 5,960주가 집계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은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 사이노젠, 에드박스, 에이모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기아차를 많이 사는 걸로 봐서는 오늘은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출주가 강한 이유가 뭘까?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환율 쪽으로도 관심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자, 환율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수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대에 외국인을 한번 검색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기관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관으로 검색을 해서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들, 그리고 장중에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을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 오늘 장 12시에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12시에 검색을 해보니까 오전 중에는 자, KC나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우리금융 이렇게 보험주나 은행주들 쪽으로 매도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외국인과 함께 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들, 매수를 많이 하는 종목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각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개별 종목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많이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순차별로 가장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투자자별 잠정 바로 옆에 투자자별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전체를 클릭을 하시고 자,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로 검색을 하든 여기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로 검색을 하든 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옆에 자, 상위 순으로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은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순서대로 종목들이 뜨게 됩니다. 자, 그렇죠.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순서대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옆에 보시면 외국인들도 집계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관계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외국인으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에 동시에 뜨는 종목들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들 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밑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아차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한번 두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궁금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강하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러브콜하는 종목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보유 종목이죠. 내 보유 종목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을까 안 사고 있을까 상당히 장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옆에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름을 쓰시면 그 종목에 대한 수급 상황, 장중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라고 입력을 여기다 하시면요. 자, 현재 오전 12시에 외국인이 7,000주와 기관이 3,000주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장중에 한 12시나 그리고 1시 30분 이후 2시에 한 2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하셔가지고 오늘의 수급 상황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이 주식을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중에 종목별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 또는 많이 파는 종목들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주식생활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연말입니다. 연말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기보다는요, 하루 1년을 소중하게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열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일천 가족은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싫어요. 안 돼요. 엄마.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침. 이분의 깊은 생각을 깨울까? 숨소리조차 아끼며 달리는 체어맨입니다. 대한민국 CEO 체어맨 W. 요번에 인터넷 바꿨잖아. 연예인이라고 자꾸 이것저것 해주는 거야. 전담 매니저 붙여주지? 무선 깔아주지. 바이러스 제거에 컴퓨터 속까지 싹 다 청소해주는 거 있지? 공주를 알아보는 거지 뭐. 언니 프리미엄 쓰지? 프리미엄 고객이라면 누구나 다 해드립니다. 다 알아서 모시는 인터넷 서비스. 나만 공주 대접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미엄. 1644-577 누르면 황신의 인터넷.